子供の頃に感じた冬はこんなに寒くなかった。 눈이 온 세상을 덮은 어느 날, 한 남자가 안개 속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가정집인데요. 집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多分練炭自殺だ。傷んでない。やってみるかい。はい。それではただいまより故人様の安らかな旅立ちを願いまして納棺の儀執り行わせていただきます。 남자는 가족들 앞에 앉아 염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는 고인의 몸이 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고 남자의 상사는 당황한 듯 고인의 몸을 살펴보다 ちょっとよろしいでしょうか。お着付けをした後、故人様にお化粧をするんですが、女性用のお化粧と男性用のお化粧がありまして。 어떤 화장법으로 단장하는 것이 좋을지 가족들에게 의견을 묻죠. おいが最初から女子に産んであげてたらこんなことにならねかったのに。種がの女でお願いします。かしこまりました。 남자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자는 어쩌다 이런 조금은 독특한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도쿄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는 다이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연주합니다. 비록 관객은 많지 않지만 첼로를 연주해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죠. 다이고는 더 나은 연주를 위해 최근 악기를 새롭게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다이고의 동료는 안 그래도 관객도 없는 마당에 다이고君大丈夫? 無理していいやつ買ったんなら次探しとかないと. 다이고가 너무 큰 지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 어린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어째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当楽団のオーナーである曽根崎さんから皆さんにお話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ちょっとお聞きください。解散します。 적자가 유지된 탓인지 악단은 갑작스럽게 해체되고 ようやく掴んだオーケストラ奏者という職業、それは一瞬にして過去の思い出となった。 다이고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습니다.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아내 미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식에 잠깐 당황하고 また次探せばいいじゃない。俺ぐらいの腕じゃどうにも無理があるし、チェロの借金も。100万ぐらいだったらウェブデザインの仕事でなんとか返せる。 1800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대출이 있다는 사실에 기겁합니다. 1800万? そんな大事なことなんで言ってくれなかったの?絶対反対されると思って。ごめん。 그럼에도 아내는 다음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남편을 다독이는데요. 다이고는 世界中の街が僕たちの新居だ。演奏旅行をしながら一緒に生きていこう。それがプロポーズの言葉だった。しかし現実は厳しかった。もっと早く自分の才能の限界に気づけばよかったのだ。 첼리스트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田舎に帰る。山形の 첼로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하죠. 그러자 아내는 賛成。だってお母さんが残してくれたお家だったら家賃もいらないんでしょ? 다이고의 걱정과 달리 남편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다이고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기대에 부풀어 샀던 첼로를 되팝니다. 그리고 첼로가 손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죠. 人生最大の分岐点を迎えたつもりだったが、チェロを手放した途端、不思議と楽になった。今まで縛られていたものからスーッと解放された気がした。
自分が夢だと信じていたものは多分夢ではなかったのだ。 다이고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일한 재산, 고향에 위치한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집은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지어졌는데요. 아버지가 종업원과 바람이 나며 집을 나가신 바람에 폐기됐고, 이후 어머니께서 카페를 작은 바로 바꿔 소소하게 운영하며 생활을 꾸려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도 이젠 흐려졌습니다. 다이고는 年齢問わず高級保障、しかも実質労働時間わずか。旅のお手伝いをするお仕事です。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 속 회사에 면접을 신청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광고 속 회사 NK 에이전트의 문을 열어보죠. 그런데 회사 내부를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이는 그런 다이고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この業界特に人集め難しいから。 묘한 뉘앙스의 말을 건네줘. 조금 뒤 사장이 들어오고 다이고는 바로 면접에 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うちでどっぷり働ける？ええ、まあ。採用。 1분도 안 돼 합격하죠. 다이고는 당황해 조건을 물어보는데요. 5万円ですか。いえいえ、そんなにいただけるんですか。 사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급 500만 원을 약속합니다. 다이고는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장은 納棺。納棺？遺体を棺に収める仕事。 그렇습니다. 광고지에 쓰여있던 여행은 다름 아닌 NK は納棺の NK。 저승세계로 떠나는 분들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これ今日の分。 예, 생각지도 못했던 심지어 시체를 만져야 하는 직업에 다이고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무직인 그에게 현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결국 다이고는 안 맞으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다만 아내에게 旅行代理店じゃなかったんだ。冠婚葬祭関係。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다이고는 다음날 설렘과 긴장을 품고 출근합니다. 비서 유리코 씨는 本物を初めて見ました。 매일 아침의 일과로 관을 청소 중이고 다이고는 유리코 씨의 일을 도우며 업무에 관한 정보를 여러 듣습니다. どっから来るんですか。葬儀屋さん。奉還ってね、昔は家族でやってたものなの。それが葬儀屋さんに回されるようになって、そこからまたうちみたいな会社ができて。結構重いんですね。棺もいろいろあるのよ。5万、10万、30万。 人生最後の買い物は他人が決めるのよ. 두 사람이 그렇듯 업무에 관해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はい。社長さんですか。仕事。 취직하고 첫일이 주어졌습니다. 다이고는 시체를 볼 생각에 잔뜩 긴장해 사장이 오라고 알려준 극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NKの人。 今日のモデル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モデル。 사장은 뜬금없이 낙관일이 아닌 모델일을 맡기고 モデルさん入ります。 다이고는 사장의 지시 아래 시체를 연기하게 되죠. これどこで流れるんですか。大丈夫大丈夫。業務用の DVD だから。 그렇듯 엉뚱했던 첫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던 어느 날 첫 업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今日は見てるだけでいいや。しかしあれだな。悪い時ぶつかっちまったな。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은 난색을 표하고 먼저 시체를 확인하고 나온 장의사는 結構傷んでる酒って気をつけての。一人暮らしのおばあさんでの。すぐ2週間。 두 사람에게 시체를 맡긴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이고가 맡게 된 첫 업무는 다름 아닌 고독사 사체 정리였습니다. 다이고와 사장은 시체가 놓인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어마어마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헛구역질을 꾸역꾸역 참는 다이고에게 사장은 말합니다. 足持って。はい。見てるだけでいい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ちゃんと持て。 살면서 시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이고에게 있어 2주 지난 시체 정리는 지나치게 버거운 일이었고 今日も帰っていいよ。最初にしたいちょっとな。 다이고는 그렇게 영혼까지 털린 상태로 터덜터덜 퇴근합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시체 냄새가 몸에 배었는지 버스 안 소녀들은 다이고를 슬쩍 쳐다보고
다이고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냄새를 없애기 위해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そこさ置いとけ。300円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タオルは100円だ。 단골 고객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주인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동안 가격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다이고는 탕으로 들어가 피부가 닳도록 몸을 씻어내죠. 그렇듯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반가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고향 친구 야마시타와 목욕탕 주인 할머니인 야마시타의 어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다이고를 반갑게 맞으며 すごい仕事してるって聞いたども。チェロなんだチェロ。うちさもあんな出来のいい息子がおってなの。 첼리스트인 다이고를 대견하게 여기고 다이고는 낙관사 일에 관해서는 모른 척 시침대며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지만 시체를 본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이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요. 藤井さんにいただいたの。今朝潰したばっかりだからすっごく新鮮。 오늘 남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아내는 갓 잡은 닭을 다이고 앞에 놓고 다이고는 죽은 닭의 형체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도 아내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 향기에 감동하죠. この先どうなっていくんだろう。そう思ったらなぜかチェロが弾きたくなった。 다이고는 생각을 가다듬으며 어린 시절 켰던 작은 첼로를 꺼냅니다. 그리고 첼로 케이스 끄트머리에 들어있는 주먹 크기의 묵직한 돌 하나를 발견하죠. 다이고는 첼로를 연주하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립니다. 첼로 선율을 좋아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첼로를 시작한 다이고는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서 돌을 줍곤 했습니다. 그리움보다 미움이 큰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강물을 거스릅니다. 몇몇 연어들은 강물을 거스르다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런 연어를 보며 다이고는 なんか切ないですよね。死ぬために登るなんて。 안타까워하는데요. 그의 목욕탕 단골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経理ってんでしょうの。生まれ故郷に。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다이고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갈피를 잃은 채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요. 그러던 그때 마침 업무를 위해 길을 지나던 사장과 마주치고 偶然ですか？ここを通りかかったのは。運命だな。 우연반, 운명반으로 만난 사장을 따라 다음 업무 장소로 향합니다. 다이고를 데리고 가느라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늦은 사장은 おっせえ済んだ人間で食ってんだろ。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장은 정숙하게 자리에 앉아 염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죽은 자의 얼굴을 살피는데요. 얼굴에는 사진 속 아리따운 혈색은 간대없고 푸르스름한 빛만 맴돕니다. 사장은 시체의 생전 얼굴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염습을 시작합니다. 딱딱해진 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화사한 옷으로 시신을 곱게 단장하죠. 이어 얼굴에 크림을 바르는데요. 일련의 과정을 거치자 시체는 마치 살아있던 시절로 되돌아간 듯 발그레한 빛을 되찾습니다. 奥様がお使いになっていた口紅ございますか。冷たくなった人間をよみがえらせ永遠の美を授ける。それは冷静であり正確でありそして何より優しい愛情に満ちている。 차분한 분위기 아래 모든 예가 끝나고 가족들은 죽은 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딸과 달리 남편은 솟아오르는 감정을 그저 꾹 참는데요. 관뚜껑을 덮기 직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입건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다이고와 사장은 집을 나섭니다. 그때 これよかったら持ってってください。今日は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あいつ今までで一番綺麗でした。本当に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상주는 초면에 범했던 무례에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아름답게 보내준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다이고는 죽은 이에게 예를 다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선물하는 낙관사 직업이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고민은 그만두고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죠. 새벽에 갑작스럽게 혼자 일하게 되었을 때에도 군말 않고 집에 나서고 警察の人感心してたわよ。若いのにって。 자부심을 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뿌듯한 메일을 보내던 어느 날 목욕탕집 친구와 우연히 마주치는데요. 친구는 전과 달리 다이고를 차갑게 대하고 다이고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건넵니다. 친구의 충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치챈 아내는 こんな仕事してるなんて恥ずかしいと思わないの? 많고 많은 직업 중 왜 하필 낙관사를 하냐며 남편을 추궁하고 普通の仕事をしてほしいだけ。普通ってなんだよ。誰でも必ず死ぬだろ。俺だって死ぬし君だって死ぬ。死そのものが普通なんだよ。理屈はいいから今度だけはお願い。私の言うこと聞いて。 제발 부탁이니 낙관사 일을 그만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이고는 이미 낙관사가 얼마나 매력있고 멋있는 직업인지 깨달았기에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눈치챈 아내는 実家に帰る。いいか。離ないで。怪我らしい。 그렇게 집을 남편을 떠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하지만 실은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신을 맡긴 부모는 낙관사인 다이고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며 화풀이하고 こんなんでね、みゆきはああなのよ。おめえがちゃんと育てねえから焦げ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ろや。ちゃんと見てなかったのはあんたも同じじゃないですか。おめえだがバイクで引っ張り出しておめえだのせいでみゆきが死んだのは違わねえだろや。おめえ方償えんのか。一生あの人みたいな仕事をして償うか。 본인을 눈앞에 두고도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퍼붓습니다. 친구에게 1차로, 아내에게 2차로, 그리고 세상에 3차로 비난당한 다이고는 오랜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悪いけど辞めたいなら直接社長に言って。今上にいるから。 그리고 일을 그만두겠다 말씀드리기 위해 사장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이고의 마음을 눈치챈 사장은 다이고에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건네고 자신이 어떻게 낙관사가 되었는지 속사정을 천천히 털어놓습니다. 9年前にな死なれちまった。きれいにして送り出した。俺の第1号だ。それ以来この仕事してる。これだってご遺体だよ。生き物は生き物食って生きてる。死ぬ気になれなきゃ食うしかない。食うんならお前はうまい。 다이고는 그렇게 사장에 따라 음식을 먹어보는데요. うまいだろ。うまいっすね。うまいんだよな。困ったことに。 사장과의 대화 끝에 다이고는 일을 그만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죠. 이어 방문한 가정은 여자로 보이는 남자의 시신이 놓인 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아들이 생전 바라고 바랐던 여자 화장법으로 치장해줄 것을 부탁하고 다이고는 가족의 바람대로 시신을 곧게 치장합니다. 食べよ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トメオがああなってからいつも喧嘩ばっかりで、もうあいつの顔まともに見たことありませんでした。だけど微笑んでる顔見て思い出したんです。はあ、おいの子だの。女子の格好してたって、やっぱあいつはおいの子だの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이고는 낙관사 일을 하면 할수록 일에 더욱 깊이 매료되고 おばあちゃんが前にルーズソックス履きたいって 여러 죽음을 통해 생과 사의 의미를 경건하게 마주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직업을 가진 다이고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과 그렇기에 아름다운 우리네 삶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린 영화 굿바이였습니다. 굿바이는 2008년 제작된 일본 영화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8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주인공 다이고를 연기한 배우 모토키 마사히로는 일본 전통 낙관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 촬영 전부터 전문 낙관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촬영에 들어간 뒤부터는 매니저와 스태프들을 모델로 두고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습득할 때까지 촬영 틈틈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 하네요.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도 대역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 매일 2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오랜 고생은 빛을 발했고 모토키 마사히로는 이 작품으로 제32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은 이를 앞에 두고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많은 다툼이 있었고 마치 결코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죽음을 건너고 보니 그런 다툼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대사들도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연설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저에게 있어 굿바이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죽음과 같은 것을 일깨워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 지금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게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내가 돌이켜봐야 할 것은 남들의 기대나 남들로부터 당하는 망신이 아닌 진짜 내 안의 소리라고 영화가 말해주는 듯했죠. 수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머리도 마음도 어지러우시다면 영화 굿바이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결하고 사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